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 10시경부터 사실 그 기사들이 난리가 났던 게 금리가 어제 인하될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많이 없었잖아요. 저희도 지난주에 얘기할 때 가능성은 있지만 높진 않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했어요. 그러니까 역대 한은이 생긴 이후 미국보다 앞서서 선제적으로 이 통화 정책을 변경하긴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이 한은이 선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했다라는 반응이고 그만큼 안 좋다는 경기가 안 좋다는 반증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이게 정부나 한국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경기 전망을 낮춰도 0.1, 0.2 정도만 낮춰도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충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에 2.5에서 2.2까지 낮췄어요. 0.3%포인트를 낮췄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아마 메르스 파동 그리고 조선업 구조조정이 겹쳤던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일본의 무역 보복을 이유로 지금 외국계 기관들이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데 대부분 폭이 0.4%포인트 정도를 낮추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물론 미국보다 앞서서 기준금리를 내릴 만큼 절박했고 선제적으로 좀 올리겠다, 경기 방어를 좀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7월은 동결 그리고 8월은 인하로 봤던 근거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이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거론할 만큼 강남발 이제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 1,500조 원이 넘는 이 부동자금의 흐름 또 이 지금 뭐 물론 이달 말에 미국이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긴 하지만 현재 이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1%포인트로 벌어졌어요. 그렇죠. 이런 굉장히 좀 다소 불안정할 수 있는 이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린 데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이제 수출 좋지 않죠. 내수 좋지 않죠. 소비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까지 이렇게 무역 전쟁이 좀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좀 경기 부양에 나설 때다라고 이제 한은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금리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쉽게 못 내렸던 게 부동산 시장을 잡았다는 표현을 뭐 해석은 엇갈릴 수 있겠지만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는 건 좀 막아놓고 있었는데 대출 옥죄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근데 지금 강남 쪽으로 굉장히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정부와 한은이 이번에는 엇박자를 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분양가 상한제 얘기는 나오지만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금리 인하라는 건 분명히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자칫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좀 이 화근이 돼서 도화선이 돼서 부동산 시장을 더 부채질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말부터 계속해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카드 뭐 시행령까지 이제 고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동안 강남에는 대형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들 위주로 재건축 위주로 많이 올랐었는데 조금 관망하면서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광풍이 이제 광풍보다 지금 현재는 경기 쪽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철 한은 총재가 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실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을 이제 감안하게 되면 투자자가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경제 여건이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전부 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과정에 과연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렇게 도화선이 돼서 이제 확산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어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 추경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이제 이 일본의 이런 보복으로 인한 소재 부분에 이제 좀 확충을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경기 하강을 막는 게 더 시급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8월에 만일 인하를 했다면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미 예고된 거였고요. 오히려 하게 되면 앞서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행에 나섰다라는 데 대해서는 어쨌든 한 번 더 이제 좀 그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부동산 시장보다는 경기 방어 쪽에 경기 하강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쪽에 이제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철 총재 뭐 언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된 것도 굉장히 의외죠. 맞습니다. 지금 뭐
그 당장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2017년이 이제 3.1% 연간 성장을 했고요. 지난해가 2.7, 한해의 예상이 맞다면 올해 2.2예요. 그렇게 되면 3년 연속 경기가 이제 하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는 사실 금리는 역으로 우리는 2017년 11월에 한 번 인상을 했고요. 2018년 11월에 한 번 더 인상해서 2번 인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이제 좀 잘못돼 있는 판단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경기 하강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좋지 않고요. 경기가 하강하게 되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는 어제 이번에 금리 인하 효과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안정 상황을 봐가면서 적합한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엇갈려요. 당장 연내 한 번 더 내릴 거냐 아니면 내년에 내릴 거냐 그리고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최저금리는 1.25%인데 지금 1.5로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여력이 그럼 얼마나 더 되느냐. 일부에서는 2단계. 그러니까 한 번 더. 50bp 내린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번 더 내려서 기준금리를 1%대까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번 달 말입니다. 미국이 과연 정말 일부 시장의 예상처럼 50bp를 내린다면 그거는 전 세계 경기의 어떤 이 바로미터 역할을 했던 미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이제 돈을 풀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달만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10월이면은 한국은행이 이제 마지막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만에 하나 지금 나와 있던 성장률보다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상황이 더 악화가 돼서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더 격화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더 강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가능성을 지금 다 열어둬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성을 다 열어두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지금 초저금리로 가고 있고요. 미국이 만약에 어제 얘기 나온 것처럼 50bp 내려버리면 이게 초저금리 시대가 또 오는 건데 이게 비폭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카드로 평소에 사고 싶은 물건을 다 긁었어요. 그 당시에는 기분이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한 달 후에 청구서를 받아보게 되면 바로 후회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국에선 헬리콥터 밴이 정말 돈을 풀었을 정도로 거의 10년 가까이 돈을 풀었었고요. 그걸 걷어들이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지난해까지는 긴축의 고삐를 바짝 뗐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상은 올해도 긴축이었었는데 불과 반년,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유로존도 제로고요. 일본도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이제 전 세계에도 경기 부양 쪽으로 완전히 턴해서 이 대만의 경우에는 지난달 0.13%포인트 금리를 낮췄죠. 그리고 이제 호주 역시 금리를 0.25%포인트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부양 쪽으로 방향을 턴했다라는 것. 이 대열에 이제 동참할 가능성이 많아졌고 사실상 동참한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도래했던 이 저금리의 시대가 사실 돈을 다 걷어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또 빚을 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빚을 내서 경기를 또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이 부담이 이 사탕과 비슷합니다. 이제 입에 넣을 때는 달콤하지만 사실 몸에는 굉장히 건강에는 좋지 않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빚을 계속해서 자기 몸집보다 더 커져버린 이 빚을 어떻게 감내하느냐, 이 빚의 악순환이 또 거듭될 수 있다라는 점은 이 경기가 이제 조금 좋아질 때 어느 정도 하강을 방어하고 다시 이 타이밍에 돈을 긴축을 해야 될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그 집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금리여서 막 그 집을 가게를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갚았는데 또 안 좋아져가지고 금리 낮아지니까 또 사갖고 빚이 더 늘어난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운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금리도 낮춰야 되는 이유가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 시장이 당장 급한 불은 어제 금리로 껐는데 0.5bp 내린다는 얘기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 시장. 사실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거든요. 어차피 시장에서는 선제적으로 0.5 베이시스 포인트,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이제 금리 내릴 것이다라고 하면 유동성 장세의 기대감 그리고 그 돈이 다시 흘러 들어가면 투자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경기 하방을 막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지금은 글로벌화돼 있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돈을 뿌려가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굉장히 그 구렁에서 벗어나는데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근데 이 비제 악순환이라는 게 돈을 이렇게 풀었는데도 계속 경기가 좋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빚을 원금을 갚아야 되고요.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 기미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이지 않는다. 돈을 풀어도 금리를 낮춰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금리 인하는 이제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증시가 올라서 다우 27,000 그리고 나스닥 역시 8,000을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사상 최고의 이제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과 경기가 담보되지 않은 이런 거는 정말 마지막 화려한 불꽃놀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큰 그림에서 보면 물론 경기가 이제 이렇게 돈을 풀 때 급강하기보다는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 경기가 이제 방어가 된다면 예. 증시에 커다란 영향은 없지만 그러나 위기 당장 미국발 위기가 아니라 유럽 내지는 아시아 신흥국 간 위기가 이제 트리거가 되면 그때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이 사건으로 이제 확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증시는 굉장히 팔려야 팔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잖아요. 리먼 사태가 터지기 전에 너무너무 좋았고 잘 가다가 갑자기 하나가 터지니까 도화선이 돼서 우르르 무너졌던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공황 얘기도 지금 나오고 세계대공황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은 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링거 맞았다 피곤할 때 금리 인하 이슈로 해가지고. 근데 시장은 여전히 재미없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은 좀 애매해요. 미국 시장은 전고점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우리 시장은 사실 깜짝 금리 인하에도 어제는 별다른 반응을 안 했고요. 네. 오늘 하루 늦게 미국발 호재로 지금 오르고 있고 사실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이게 수요가 아니라 일단 그렇죠. 미국이 일단 일본의 소재가 안 들어와서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게 되면 지금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려는 가수요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속될 거냐. 이게 경기가 좋아서 수급이 좋은 건 많은데 내가 먼저 사재기 한다는 건 이건 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물 경제의 이제 회복 없이 증시가 오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성장에 대한 특히 우리는 상저하고 상반기 조금 낮더라도 하반기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나아질 걸 기대했는데 지금 한은도 그렇고요. 기재부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저, 하, 더 낮은 그보다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정말로 금리를 낮춰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지 오늘 급등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시장이 좀 움직였는데 바닥을 다진 것 같다라는 섣부른 판단은 지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의견이 그냥 저희가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 궁금한 게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할 거면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일본이 8월 되면 우리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세계 품목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던 1,100개 가운데 두 번째 아킬레스건을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건 루즈 게임입니다. 일본도 손해지만 우리는 더 아픈 손해. 더 큰 손해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과연 일본이 어떤 식으로 이 경제 보복에 강도를 할 건지 물론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외교력이 그렇게 지금 밑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과연 어떤 산업을 겨냥할지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증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과의 이야기까지 오늘 쭉 나눠봤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